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도와줘요 객강맨 바로 객강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객강맨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객강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얘기 드릴 것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지만은 이게 귀신이 무서운 건지 도대체 사람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아직도 모를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도와줘요 객강맨.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 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 참가했을 때 들려드렸던 이제 그 똘비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빼빼로. 예. 예. 그 일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얘가 귀신을 보고 뭐 이상한 걸 느끼고 한다는 거를 얘가 아직 저한테 말을 안 한 시기였어요. 그때가 4학년 새학기 시작되고 한 달? 조금 안 됐을 텐데 저랑 이제 똘비는 같은 반이었고 저희 학급에 하루는 이제 전학을 왔어요. 여자애 2명이. 근데 이제 보통 전학을 뭐 한 명 다른 반으로 배정할 때 2명이 왔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같은 반으로 저희 반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선생님이 소개시켜준다고 둘이가 딱 들어왔는데 처음 인상부터 되게 이상했던 게 데칼코마니 아시죠? 옷 차림새나 메고 있는 가방이나 머리에 여자애들 핀 같은 거 꼽잖아요. 한 4학년 이런 애들, 열 몇 살 다니는 애들은 똑같아요. 둘이가 왔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양말까지도 똑같더라고요. 끼고 있는 팔찌며 액세서리며 뭐며 다 똑같아요. 데칼코마니 진짜 찍어놓은 것처럼 딱 다른 거라고는 얼굴 생김새 그리고 키 차이. 한 명은 되게 마르고 이제 조금 4학년 치고는 되게 저학년으로 보일 정도로 작은 아이였고 둘 다 여자아이였는데 한 명은 이제 거의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만큼 거의 비슷하게 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 이름을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작은 애를 작은 수영이라고 부르고 큰 애를 큰 수영이라고 부를게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일단은 가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학교로 올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저희가 생각으로는 자매인가? 쌍둥이들이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긴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체격 차이도 있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애들 오면은 이름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작은 아이 먼저 소개시켜 주는데 얘는 어디 학교에서 전학을 온 뭐 김수영이다.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주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작은 수영이가 인사를 하고 이제 큰 수영이한테 가가지고 얘는 또 이름이 김수영이 학교도 똑같더라고요. 전학 온 학교가. 김수영이다. 얘랑도 잘 지내. 이렇게 하고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전학을 오기 전 다니던 학교도 똑같고. 되게 신기하다. 애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됐죠. 신기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업을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1교시가 끝나고 점점점 한 명씩 몰리는 거예요. 얘들이 도대체 뭐 하는 애인가 자매인가 싶어서. 근데 자매라고 해도 이름이 비슷하면 비슷했지 이름이 같을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도 어렸지만은 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너희 둘이 이름이 왜 똑같아? 다니던 학교가 왜 똑같아? 이러면서 한 명씩 계속 물어보니까 얘들이 하는 말이 작은 수영이가 보통 주로 말을 하더라고요. 큰 수영이는 이게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제 기억으로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던 애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작은 수영이가 얘기를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랑 똘비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되게 친한 친구구나. 그래서 이렇게 옷도 똑같이 입고 소품 하나까지도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건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처럼 지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점점점 생활하면서 얘들을 알게 돼가는데
이게 점점 이상한 거예요. 예. 얘 둘이가 같은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작은 수영이랑 큰 수영이가. 일단은 작은 수영이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그냥 평범한 여자애. 그리고 키도 왜소했어요. 근데 얘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다쟁이라고 하죠, 보통. 쓰잘데기 없는 말도 많이 하고,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큰 수영이 같은 경우가 되게 말 주변도 없고, 말도 별로 안 하던 애고, 소심하는데 얼굴이 되게 이쁜 거예요. 키도 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딱 얘를 전학 온 날 처음 봤을 때, 탤런트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역 배우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인형처럼 예뻤던 애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 예쁘고 얘가 말을 별로 안 하고 말도 아끼고 하다 보니까 성숙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반 애들도 그렇고 얘가 거의 다 첫사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너무 조숙해 보이고 애가 네. 웃는 것도 막 조곤조곤하게 웃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을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알아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던 게 작은 수영이랑 큰 수영이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반에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게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를 약간 부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친구로는 대하는데 아래로 보고 수영아 이것 좀 해줘, 수영아 저것 좀 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은 뭐 이렇게 너무 친한 사이다 보면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사건건 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하나. 혹시 뭐 가져왔어? 자기 건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용품이 있으면은 자기 앞에 필통이 있는데도 자기 필통은 들여다보고 뭔가를 찾고 없으면은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수영이한테. 근데 찾아보지도 않아요, 얘는. 수영아, 뭐 좀 줘. 빌려줘도 안 해요. 뭐 좀 줘. 그럼 아무 말도 없이 큰 수영이는 꺼내가지고 자기 거 주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교과서가 있으면은 교과서를 찾아보고 이게 어딨지? 찾아봐야 되는데 수영아 국어책 좀 줘. 수영아 수학책 좀 줘. 그냥 수영이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 거 마냥. 그리고 정작 수영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빌려주고 자기는 정작 책이 없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를 부린다는 느낌? 그 어린 11살짜리 여자애가 어릴 때부터 큰 친구라는 애가.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게 얘가 항상 뭐를 하면은 작은 수영이 같은 경우가 뭘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중간에서 애들과 얘를 단절시키는 느낌? 오. 큰 수영이를. 왜냐면 항상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만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수영이가 워낙 외향적으로 예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한마디 툭툭 던져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큰 수영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요. 항상.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러면 수영이 말을 막으면서 결국에는 대화하는 상대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애랑. 너무 이상하다. 조금 이기적인가? 그리고 뭔가 점점 지날수록 얘가 외향적으로 되게 예쁘고 하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가 하는 행동이나 옷차림, 뭐 액세서리 이런 거를 따라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서 똑같이 입는다? 약간 이런 느낌? 질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섭도 많이 하고 큰 수영이를. 근데 큰 수영이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 그냥 뭐 투정 한 번 안 하고 웬만하면 진짜 싸움 날 법한 상황인데도 무조건 얘가 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저희 애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영이는 성격적으로 좀 나쁜 애고 큰 수영이가 어른스럽게 잘 참아주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래는 작은 수영이가 더 많은데 오히려 인기는 큰 수영이가 더 많아졌던 거예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여자애들도 예쁜 애를 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애들은 네. 막연하게. 게다가 같은 또래 같은 여자애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학급에.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작은 수영이 별로 재수없어 이런 느낌이었고 큰 수영이 정말 예쁘고 진짜 거의 국민 여동생급의 첫사랑 모두가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애였어요. 말은 못 섞어도.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저희 반에 똘비가 있었잖아요. 똘비는 이상하게 큰 수영이보다 작은 수영이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온 첫날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항상 같이 다니니까 별의별 얘기도 다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서 집에 가면서 똘비야 나 할 말 있다고 하고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누군데 이러길래 저기 우리 반에 그 큰 수영이 정말 네. 괜찮지 않냐고. 그때가 되게 부끄럽죠. 첫사랑이니까. 아련하지. 이런 예. 감정이 몽골몽골 올라오는 감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살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할 때 얘가 어른스러우니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걷더니 난 작은 수영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솔직히 그냥 처음 봤을 때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예쁜 애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성숙하고 얘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얘가 여자 취향이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도 취향이 참 특이하다. 야 우리 반 남자애들도 그렇고 다른 반 남자애들 다 큰 수영이 좋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다들 마음 있는데 너무 작은 수영이를 좋아한다니까. 난 뭐 큰 수영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인마가 부끄러움을 타는구나. 예. 지도 좋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똘비만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가 점점점 얘한테 접근을 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오. 똘비가. 언젠가부턴가 같이 뭐를 사 먹으러 가고 뭐 체육 시간에도 같이 늘 붙어 있고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영 입장에서는 좋죠.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 친구 취향이 그렇다는데 뭐 제가 뭐 중간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얘들이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나? 작은 수영이가 한 일주일 전에 자기가 일주일 뒤에 생일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를 할 건데 자기 집에서 한대요. 일주일 뒤에. 그래가지고 어디 몇 시까지 학교 앞으로 와 이러는 거예요. 보통 주소로 가르쳐주잖아요. 오라고. 집에 초대하는데. 아니 집 주소를 알려줘야지 가지 학교 앞에 왜 모이라고 해. 그러니까 주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몇 시 때까지 학교 앞으로 오래요. 일요일날. 알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약간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얘네들이 항상 등하교를 같이 했거든요. 네. 큰 수영이 작은 수영이가. 근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 무조건 차를 끌고 오는데 그때가 한 1990 몇 년도였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벤츠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제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랜저 XG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벤츠였어요. 벤츠 E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 기억은 안 나는데 외제차였어요. 벤츠인 건 확실한데 모델명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되게 값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차. 예. 검은색 세단. 그래갖고 얘네 집이 되게 잘 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등하교도 같이 하더라고요. 얘네 둘이 그 차 타고. 항상 하교하고 이제 애들 막 몰려나가면은 학교 정문 앞에 그 세단 딱 대져 있고 벤츠. 둘이서 딱 타고 가고. 그럼 기사까지 있단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버지거나. 근데 그 시간에 가장이 뭐 퇴근하는 시간도 아닌데 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되게 잘 사는 집인가 보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몇 시까지 학교 앞에 와 해가지고 갔더니 얘가 오라고 한 이유가 버스 30인승짜리 있죠. 그거를 대절을 해가지고 2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태우고 가려고 자기 집으로 생일 때. 이게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른 거죠. 클래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싶하고 저희는 이제 타라고 하길래 기사님이 2분이 애들 다 이제 타라고 타세요. 이렇게 조심하게 타세요. 뭐 앉아갖고 안전벨트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안전벨트 하고 한 30분인가 40분 버스 타고 갔어요. 갔더니 집이 저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서울의 부자촌 보면은 네. 도심 한가운데 대저택 있잖아요. 막 정원 딸려 있고. 예. 그 철문 막 손잡이 막 사자 문양으로 돼 있고 벨 울리면 막 그 부잣집 벨 소리 나고 이런 대저택인 거예요. 도착했는데. 애들 다 넋이 나갔죠. 그 몇십 명이. 저도 그렇고. 이게 뭐야? 이게 누구 집이야? 이러고 탁 들어갔는데 작은 수영이네 집인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탁 들어갔더니 진짜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막 그 정원이 되게 넓었거든요. 제 기억에.
거기에 긴 테이블 해가지고 음식 막 진짜 별의 별거 다 깔려있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막 만찬이라고 하죠. 예. 파티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넋이 나갔죠. 그 옛날에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은 수영이네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 사이 되게 매출이 좋은 회사 사장님이신 거예요. 아, 충수구나, 예. 응. 와 대박이다. 부자는 처음 봤거든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왜냐면 저희는 똘비랑 산골 동네 살았으니까. 와 눈이 진짜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이러고 이제 막 생일 파티 하고 케이크 자르고 이러는데 케이크 2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케이크 보통 1개 갖고 나오잖아요. 얘 생일인데. 그걸 딱 봤더니 큰 수영이가 그 다른 케이크 앞에 서요. 뭐지? 이래 봤더니 큰 수영이도 생일이래요. 오늘이. 이제 딸도 아닌데 근데 얘까지 왜 챙겨줘? 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네. 뭐지? 이래갖고 이제 뭐 케이크 하고 또 이제 애들끼리 막 먹으면서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제 작은 수영이가 여자애들 모아놓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같이 안 놀잖아요. 그 어릴 땐. 네. 남자는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여자애들이 여자애들끼리 수다 떨고 놀고 부끄러우니까 서로. 막 그러고 있는데 왁자지껄 떠드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막 이제 애들이 작은 수영이 둘러싸고 와 너네 집 진짜 좋다고 너 이렇게 부자였냐면서 와 막 저기 가봐도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뭐 회사 하시고 항상 어릴 때부터 살아서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큰 수영이 왜 같이 너희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해? 이랬더니 친구기도 하고 하면서 말하는 게 큰 수영이 아버지가 얘네 집 기사래요. 운전기사.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벤츠 타고 등하교 시켜지던 분이 그 큰수영이네 아버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작은 수영이랑 똘비가 되게 친하게 지냈다 했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가 똘비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똘비한테 이제 하교할 때 저랑 같이 가잖아요. 저희가 한 걸어서 15분 산골짜기 동네다 보니까 학교에서 되게 멀었어요. 걸어서 오르막길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차를 얻어 탔거든요. 저희 집까지. 그래서 똘비 덕분에 저는 이제 차를 얻어 탔는데 얘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내다 보니까 얘를 되게 하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도 막 그랬거든요. 큰 수영이한테 작은 수영이가 막 이제 똘비랑 막 얘기하다가 차 안에서 수영아 저것 좀 줘. 막 이것 좀 줘. 이러고 막 툭툭툭 쳐요. 친구 사이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례할 정도? 어린 나이인 저희가 봐도 되게 무례할 정도로 막 머리를 툭툭툭 치고 부르는데 말로 부르고 이렇게 좀 부탁하는 어조로 하면 될 텐데 그냥 줘. 뭐 명령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얘는 한마디 군소리도 없이 뭐 주고 이거 줄까 이랬다가 그거 말고 이러면 또 이렇게 주고 이러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그 셋톱박스 있잖아요. 자동차. 거기서 뭐 꺼내가지고 이게 좀 너무하다. 친구 사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기사분이 큰 수영이는 아버지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셨을 텐데 자기 딸내미가 옆에서 친구라는 애가 뒤에서 막 툭툭 발로 치면서 이제 앞자리 보조석 등판 막 차면서 뭐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데도 왜 한마디도 안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사분이 큰 수영이는 아버지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 게 있는데 좀 이상하다. 그 기사분도 그냥 무표정으로 운전만 하고 계셨거든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이상하네.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자기 딸내미가 그렇게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집 딸내미랑 기사집 딸내미 이게 아버지의 계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자식 사이에서 계급 차이가 있구나. 어릴 때부터 이게 기사분이시다 보니까 거기서 묵으시더라고요. 제가 큰 수영이 어머니는 본 적이 없고 아마 제 기억에 부녀가 2분이서만 사셨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수영이도 그 집에서 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숙식을 모든 걸 해결하니까 같이 지내면서 작은 방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 차이가 있구나. 자식들 사이에서도.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죠. 네. 좀 큰 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생일 파티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고 저희가 등교를 했어요. 평상시처럼 학교 생활하는데 학급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 생일 파티 이후로. 작은 수영이를 더 떠받드는 거예요.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품은 게 큰 수영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작은 수영이 아버지는 회사 회장이고 되게 부잣집 딸내미고, 그리고 큰 수영이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딸려있는 기사의 딸이잖아요. 운전기사 딸이니까 그거를 흠을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일 파티 때 얘들끼리 무슨 말이 오간 건지 모르겠는데 학급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약간 애들 사이에서 큰 수영이를 부러워하면서도 같은 반 여자애들이 우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질투를 느꼈나 봐요. 그간. 네. 왜냐하면 얘가 공부도 되게 잘했거든요. 큰 수영이가. 그러니까 완벽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투심을 은연중에 애들이 느끼고 있다가 틈잡을 게 하나 생겼잖아요. 뭐 직업은 기천이 없다지만 그 어릴 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마냥 회장은 멋져 보이고 운전기사는 조금 하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흠을 하나 잡은 거예요. 이 완벽한 애인 줄 알았던 애가. 아버지가 일개 운전기사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급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영이를 떠받들어주고 완전 왕따처럼 비슷하게 시키더라고요. 큰 수영은 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애가 성격이 워낙 조신해서 그런지 어른스러워서 그런지. 근데 되게 안 됐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특히 좋아하는 애인데.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기에는 용기가 또 없고 그 당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 생일 파티 이후로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를 대하는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작은 수영이가 10번이고 큰 수영이가 11번이잖아요. 저희 학급 보면은 번호 있잖아요. 번호. 출석 번호? 이런 것처럼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수영이 10번, 큰 수영이 11번 요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쪽지 시험? 이런 거 치잖아요. 쪽지 시험을 치면은 몇 학년 몇 반, 뭐 10번 작은 수영 쓰고 뭐 11번 큰 수영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쪽지 시험 끝내고 딱 걷었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수영이 너 일로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작은 수영이 보고. 작은 수영이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고 나갔더니 야, 너 10번인데 11번 김수영이라고 쓰면 어떡해. 이름이 똑같은데 수영이랑. 선생님이 헷갈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다시 고칠게요. 이러고 10번으로 고치더라고요. 그 교탁에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뭐 학교 잘하고 어디 뭐 딴 데로 되지 말고 이러고 종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뺨 때리는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애들이 순간 조용해져가지고 탁 봤더니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 뺨을 갈긴 거예요. 그냥 대뜸. 큰 수영이는 이제 맞은 볼이 이렇게 잡고 얼굴 숙이고 있고 거기 저희는 어리니까 아직 11살이면 아직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얼빠져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 그냥 가만히 둘이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야 김수영 너 내가 10번이라고 쓰라고 했지. 네가 11번이 아니고 내가 11번이라니까 너 10번이야 10번 이런 거예요. 지가 10번인데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내가 첫날부터 그랬잖아. 네가 10번이고 내가 11번이야 알겠어 이러면서 고함을 막 지른 거예요. 그리고 휙 가버려요. 이게 뭐야 도대체? 저희는 어리니까 아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얘가 맞을 짓을 했나? 그리고 작은 수영이가 10번이고 큰 수영이가 11번인데? 지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번호가 바뀐다고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치는데 이름도 똑같은데 만약에 번호를 바꿔서 쓰면 서로 시험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시험 성적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애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대리시험 이런 건가? 왜냐면 큰 수영이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공부를 별로 못했거든요. 작은 수영이는. 그래서 혹시 시험지를 바꿔가지고 성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물어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얘는 뺨 맞고 이제 작은 수영이는 휙 나가버리고 지 가방 들고 큰 수영이는 그냥 뺨 맞은 채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짐 챙겨가지고 다시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같이 하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수영이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나가요. 화도 안 내고. 도대체 저들은 무슨 관계인가 했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뭐야 이러고 있는데 똘비가 이제 툭툭 치더라고요. 가자고. 네. 저는 넉나가 있다가 얘가 치니까 그래 알겠다 이러고 후다닥 짐 챙겨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 나가는데 그때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이었나? 하여튼 뭐 수요일이나 뭐 그랬는데 그 주말에 뭐 하냐요 저보고 똘비가 가면서 하는 말이 가지고 왜? 뭐 심심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뭐 주말에 공이라도 찾고 애들 모아가지고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주말에 시간 좀 비우래요. 너 시간 괜찮냐고. 얘가 어디 가자고 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어디 가려고? 뭔 일 있어? 이랬더니 작은 수영이가 주말에 같이 놀재요. 자기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희 둘이 놀고 오면 되지. 왜 나까지 가자고 하냐? 이러니까 큰 수영이도 온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2명 오니까 지 혼자 가기가 좀 얘도 어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살던 곳이 부산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근처에 사직구장 아시죠? 롯데자이언츠. 거기 사직구장이 걸어서 한 30분 가면 있을 정도 되게 가까웠어요. 저희 동네랑.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구장 근처에 자전거 대여해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희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놀기가 좋았어요. 되게 자전거 빌려가지고 타고 뭐 애들한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 주변에 돌면서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같이 이제 놀고 공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하던 곳이었어요. 거길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저희 4명이서. 저도 큰 수영이가 온다니까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작은 수영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큰 수영이도 나온다니까 그날 갔어요. 저희 4명이서.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소를 빌려가지고 노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작은 수영이는 똘비랑만 있고 싶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둘이 빠져주면은 큰 수영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둘이서 얘기도 좀 하고 얘가 워낙 말수가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화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작은 수영이가 이제 똘비 데리고 막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둘이서. 저는 이제 큰 수영이랑 이제 둘이 남아갖고 잘 됐다 싶어갖고 막 이제 자전거 타다가 점심때쯤 돼가지고 핫도그 이런 거 사 먹고 이러고 있었어요. 큰 수영이도 이제 같이 먹고 옆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자기 할 것만 하고 되게 표정이 아직 11살밖에 안 된 애인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네.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기 내서 말을 걸어야겠다. 그때 일도 그렇고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사이인지도 알고 싶고. 제가 이제 수영이한테 야 너 괜찮냐고 그때 안 맞고 뭐 왜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어릴 때부터 늘상 있던 일이라서 나 별로 상관 안 한다고. 얘가 그냥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 한 번도 안 내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작은 수영이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듣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넌 바보도 아니고 키도 그렇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네가 작은 수영이보다 꿀리는 게 없는데 왜 당하고만 있냐 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흥분을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버지 직업 때문에 그러냐면서. 아버지 직업은 아버지 직업이고 너희 둘 문제는 너희 둘 문제지. 왜 네가 맨날 참고 당하고 사냐고 막 쏘아붙였더니 얘가 한참을 듣고만 있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살려면은 뭔들 못해 이러는 거예요. 예? 11살짜리 애가. 뭐야? 살려면은 뭔들 못해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말이야. 살려면은 뭔들 못해가 뭔 뜻이지 이러고 제가 이제 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됐다고 괜찮다고 하고 이제 저는 그 얘기 듣고 얘기 조금 하다가 또 그 큰 수영이네 아버지가 벤치 몰고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데려다 주시고 이제 얘들은 갔어요. 하고 저도 똘비랑 빠이빠이 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뭔 얘기지 그게 아까 했던 얘기가 수영이가 살려면은 뭔들 못해가 뭔 뜻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아버지가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다 보니까 얘가 참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린데도. 이게 얘가 참는구나. 혹시라도 얘랑 싸우고 사이가 틀어지면 얘가 잃을 거 아니에요. 작은 수영이가 자기 아빠한테. 그러면 자기랑 자기 아빠 단 둘이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해고라도 당하면 이 두 부녀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화가 나도 참고 사는구나. 너무 안 됐다. 앞으로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나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꿈에 빠져가지고 더 내일부터 잘해줘야지 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끝나고 학교를 다시 갔죠. 네. 선생님이 이제
조례하잖아요, 아침에. 수영이 둘이 등교를 안 해요. 무슨 일이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수영이 두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애들도 아무도 모르죠. 왜 얘들이 안 왔는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영이네가 사고가 났대요, 둘이. 교통사고가. 무슨 말이지? 이랬더니 저희 그때 데려다주고 그때 그 사직 운동장에서 놀았잖아요. 자전거 타고. 네. 놀고 저희 집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대요. 차가. 그러니까 세 분이 타고 있잖아요. 수영이 2명, 기사 아저씨 1명. 교통사고가 났는데 되게 간단한 접촉사고였나 봐요. 네. 근데 큰 수영이랑 큰 수영이 아버님 멀쩡한데 작은 수영이가 같은 차에서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의식불명이래요. 저희는 어린 입장에서 일단은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뭐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엊그제까지도 보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똘비가 제 옆자리니까 툭툭 치면서 똘비야,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러고 딱 봤더니 얘가 작은 수영이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표정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무표정이에요. 뭐 슬퍼 보이는 표정도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사고가 날 거를. 저는 이때 당시엔 얘가 뭐를 보고 느끼는 걸 모르니까 얘가 왜 이런 표정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다쳤다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듣다가 큰 수영이가 그 차에 타고 있다니까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안 다쳤다고 하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차 사고가 났다니까. 근데도 작은 수영이를 좋아해 보이던 똘비는 작은 수영이가 의식불명이라는데도 얘가 아무 표정 변화도 없고 슬퍼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렇게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일은 잊혀졌어요, 그냥.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저도 이제 수영이네 일이 다 머릿속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때 빼빼로 사건 이후에 이제 얘가 뭔가를 보고 느끼는 걸 알고 난 뒤에도 수영이 얘기는 이제 기억에서 지워진 상태니까 안 물어봤어요. 워낙 그때 막 다른 귀신 보고 얘가 좀 스펙타클했잖아요. 같이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잊혀진 거예요. 당시에 겪었던 일들만 계속 얘기하고 대대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정말 우연찮게 제가 20살 딱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똘비는 이제 그때 공고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 딱 대학교 1학년 한창 이제 대학생활 즐기고 있을 때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었나 설날이었나 그랬는데 보통 이제 가면은 어른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잖아요. 제사 음식 이제 튀김 이런 거 한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술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네 사촌 형제분들이 3분이 계세요. 남자 형제 3분. 근데 그 집이 되게 특이한 게 다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 집이 선생님 집안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재라고 부르거든요. 이름 앞에 붙여가지고 무슨 아재 이러는데 이제 큰 아재랑 둘째 아재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막내 아재가 초등학교 교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성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이름 부르면서 깡남아 뭐 이제 너도 이제 다 컸다면서 술 한잔 받으라면서 이래 막내 아재가 저한테 술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넙죽넙죽 받아 마셨죠. 조금 한 알딸딸하게 취했을 정도의 막내 아재가 이제 저랑 같이 막 먹다가 아 맞다 깡남이 너 무슨 초등학교 나왔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갖고 맞다고 부산에 무슨 초등학교 나왔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너 수영이라고 알아? 김수영?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그때가 세월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니까 20살 때도 김수영? 누구지? 동창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데칼코마니 수영이. 기억난다고. 그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근데 막내 아재가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아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더만은 알고 봤더니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동기시래요. 네. 저희 막내 아재랑.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 네. 담임 선생님이. 갖고 그때 뭐 시기적으로 언제 만났다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동창회를 하셨나 봐요. 같은 동기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기수끼리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되게 좀 친분이 있는 사이셨나 봐요. 동기 사이에서도. 그 두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막내 아재분이. 그래갖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막내 아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살면서 그때가 뭐 이제 초등학교 교사한 지 뭐 몇 년 되셨을 거 아니에요, 연차가. 내가 이거는 교사 생활 접고 나서도 못 잊는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그때 수영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수영이가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반에 2명이, 한 명은 의식불명에, 한 명은 같이 타고 있어가지고 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는 같은데
연락이 없으니까 애가 어떤지 하고 한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3, 4일쯤 뒤에 작은 수영이 아버지가 학교에를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셨대요. 갖고 이제 마침 잘 됐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애가 아픈데 병원에 계실 분들인데 전화하면 또 민폐일까봐 전화를 못 하신 거예요. 계속 그냥 안부만 주변에다 물어보고 아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뵌 거잖아요. 작은 수영이네 아버지를. 갖고 마침 잘 됐다. 수영이 어떤지 한번 상태나 좀 예의 바르게 좀 언짢지 않으시게 여쭤보자. 이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수영이 괜찮냐고. 얼굴이 안 본 지는 뭐 얼마나 됐겠지만은 이게 수영이가 애가 의식불명이다 보니까 정말 초췌해져 있더래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아버님 얼굴이 다 상해가지고 입술도 다 막 갈라진다고 하죠. 사람이 물 안 먹으면 갈라지잖아요.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더래요. 학교에. 그러니까 수영이 괜찮냐고. 이제 수영이 안부를 막 묻고 있었더니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 아직 의식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의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대요. 언제 깨어날지. 뇌가 손상이 된 것 같은데 뭐 모르겠다고. MRI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의료기술이 별로 발달이 안 됐던 시기잖아요. 아무리 돈이 그렇죠. 많아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확진을 못 내려주더래요. 마냥 이제 있고 이제 그 작은 수영이나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님이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막 이제 수영 얘기 물어보시니까 대답은 해주시고 한다는 말이 혹시 큰 수영이네 연락되냐고. 네. 갖고 갑자기 큰 수영을 찾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어보잖아요. 왜 찾냐고. 그리고 같이 병원에 있을 텐데 왜 수영이를 학교에 오셔서 찾냐고. 그리고 같이 살잖아요. 수영이는 아버님이 운전기사분이시니까 같이 살았거든요. 작은 수영이네 집에서, 그 저택에서. 왜 여기 와서 큰 수영을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사라졌대요. 큰 수영이랑 큰 수영이 아버지가. 사고 나고 분명히 자기 딸이랑 입원을 같이 했는데 하루인가? 이제 뭐 병원 수속 받고 왔더니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둘이 퇴원을 했대요. 그리고 병실이 다르잖아요. 얘는 중환자실이고 이 큰 수영이랑 큰 수영이 아버지는 일반 병실이니까 잠시 한눈판 사이에 둘이가 퇴원 수속 받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 뭐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살았으니까 찾아가 볼 집도 없는 거예요. 주소를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운전기사로 같이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라고 이제 찾은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찾다가 도저히 이게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찾다가 답답해가지고 학교에 온 거예요. 학교에 오면 알 수 있나 싶어서. 그랬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도 연락 안 된다고 아버님이랑. 수영이나 아버님이랑 연락 안 되고 수영이도 지금 학교 안 온 지 그때 사고 난 뒤부터 작은 수영이도 그렇고 그때부터 안 왔다고 수영이도 학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혹시 이거 사고 책임을 물으려고 얘를 찾나? 왜냐면 운전을 큰 수영이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영이 아버지랑 큰 수영이한테 혹시 화풀이를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리고 학생 기록부에도 주소도 그 작은 수영이 집으로 돼 있대요. 선생님도 뭐 알려줄 것도 없었지만은 알려주기도 좀 그랬대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혹시나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화풀이 하시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대요. 아니 근데 아버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작은 수영이 아버지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선생님이 미친놈 같겠지만은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했다는 말이 작은 수영이네 아버지가 옛날부터 재산이 많았던 게 아니래요. 옛날에는 작은 공장? 직원 한 2-3명? 이런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대요. 담임 선생님 이제 저희 아지한테 해준 말에 의하면은 이제 작은 수영이 그때 태어나기 전이었고 결혼을 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속인 분들? 이런 점쟁이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업은 이런 거. 갖고 자기 와이프 이제 그 작은 수영이네 어머니가 남편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보 이거 우리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소개받은 데가 있다. 되게 사업은 이런 것도 잘 맞추고 앞날을 예측을 잘 한다더라. 왜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회사가 커질 생각을 안 하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거절거절 하시다가 그런 거 미신이라고 다 거절하시죠, 보통 남자분들은. 근데 하도 설득을 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두 분이서 찾아가신 거예요. 갖고 용하다는 무속인 분을 찾아갔더니 되게 점괘를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걸 그대로 했더니 사업이 진짜 쑥쑥 크더래요. 진짜 그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를 발판 삼아서 좀 용기를 얻어서 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 맹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을 매년 찾아갔대요. 뭐를 할 때마다 뭐 사업 부지 선정도 이분한테 가가지고 여기 괜찮겠습니까? 저기 괜찮겠습니까? 이러고 여기 뭐 돈이 굴러 들어온 자리다 이러면 거기 딱 매입하면은 거기 공장 차리면 진짜 잘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점점점 진짜 막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부를 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한테. 정말 이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에 성공했다고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사업도 날로 번창이 되고 하면 점점 여가 시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가 한참 됐으니까 아기를 가지자. 이래가지고 작은 수영이를 가지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왜냐면 그 두 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때 생일 파티 갔을 때 봤을 때. 그래갖고 늦은 나이에 이제 겨우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고 이제 그 무속인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기 이름 좀 지어달라고 아니면 이제 우리 아기 사주 좀 봐달라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생년월일 불러주고 아기 이름 한자 이런 거 다 불러주고 뭐 알려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무속인분한테 다 말씀드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대요. 앞에 앉아가지고 3명이서 작은 수영이 아기 때 이렇게 앉고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무표정이고 하시던 그 무속인 분이 표정이 순간 썩더래요. 그리고 툭 던지더니 야, 이 애는 포기해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너희 딸 11살 되는 해 그 해 못 넘기고 죽는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청천벽력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딸인데 애가 아니 무슨 뭐 오래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11살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참 꽃필 나이에 꽃도 못 피워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무슨 방법이 없겠냐 저희 딸이 왜 죽냐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말씀이시냐 이랬더니 가라고 그랬대요. 이거는 사람 명운이 그냥 타고난 거라서 나도 어떻게 못한다고 가라고 괜히 부정 탄다고 이런 애 여기 있으면은 근데 쫓으려고 했대요. 사정사정 하셨겠죠. 두 분이서 얼마나 귀한 딸인데 제발 살려달라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다고 살려만 주면 막 애걸복걸하면서 이제 울면서 빌었더니 항상 무슨 방법은 있잖아요. 무속인 분들은 한참을 말을 안 하시다가 말씀을 해주는 게 너희 진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냐고. 나 무슨 짓이든 하겠다. 무속인 분이 한참 말 없으시다가 그 선생님이란 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살릴 방법이 하나 딱 있대요. 남의 딸 목숨을 바꿔야 된대요. 네 딸이랑. 아버님 입장에서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내 자식 살리려고 다른 자식을 죽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이미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딸만 살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버님이 무슨 헛소리 하시는 거냐고 하고 그 무속인 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딸이랑 똑같은 날에 태어난 애를 여자애를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의 애죠. 예? 그 애랑 사주를 바꿔야 된대요. 와. 멀쩡한 애랑. 그 수밖에 없대요. 네 딸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버님은 당연히 거절하죠. 아니 내 딸의 목숨이 귀하긴 하지만 남의 딸 목숨도 귀하잖아요. 아무 죄 없는 애 목숨이랑 바꿔치기를 한다는 건데 진짜 죽는 사주면은. 그래서 아버님은 됐다. 난 그렇게는 못한다. 뭐 집안에서 온실도 화초처럼 키우고 뭐 진짜 뭐 돈은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병원에 무슨 무균실 이런 데서 키우면 키웠지.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이게 뭐 죽을 위험이 안 닥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든 비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눈이 도신 거예요. 딸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집에 꼭지를 끌고 왔는데도 어머님이 사정사정한 거야. 작은 수영이 아버지한테. 나 여보 얘 없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막 칼로 자기 목도 찌르려고 막 잡기도 하려고 했대요.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진짜 죽어버리겠다고 같이 수영이랑.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를 드렸대요. 그 무속인이란 분한테 마음의 결정했다. 아버님이 이제 근데 그 애를 어떻게 구하냐.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애를. 그랬더니 무속인 분이 그거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돈만 준비하라고. 예. 그래서 찾은 게 큰 수영이었던 거예요. 어디 찾았지? 이게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했던 말이 그 무속인 분이 소개를 해줬대요. 큰수영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만났더니 하는 말이 노름빛이 되게 많았대요. 큰수영이 아버지가. 그래갖고 와이프는 도망갔고 예. 그래서 부녀만 살았던 거예요. 부녀만. 엄마는 도망갔고 네. 노름빛이 너무 많고 그냥 노름 그런 정도로 한 가장분이 뭐 손찌검이라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애 놔두고. 그러니까 그 두 부녀만 있고 완전 폐인이더래요. 처음 만났을 때. 큰 수영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가져가지고 작은 소영이 아버지, 큰 소영이 아버지, 그 무속인 분 세 명이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연월시 태어난 날이 다 똑같다. 그리고 이름은 바꾸면 된다. 그때 큰 수영 이름이 큰 수영이가 아니었대요. 네. 다른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개명을 한 거예요. 오, 예. 똑같이 그 같이 태어난 애를. 예.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는 말이 돈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큰 수영이 아버지 뭐 니 딸 사주랑 이쪽 집 딸 사주랑 바꾸자고. 근데 작은 수영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앞에서 듣고 있고 직접 세 명이서 지금 만나고는 있지만은 속으로는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을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까 했는데 단칼에 한다고 승낙을 했대요. 도박빛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딸을 팔아 넘긴 거죠. 아이고. 큰 수영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다 무시했잖아요. 지 딸내미가 그렇게 옆에서 핍박받고 하는데도.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고 이게 직업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딸을 딸로 생각 안 했구나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살 때 들은 거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나쁜 인간, 진짜 개 뭐다 이 생각하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운전기사로 해가지고 일상 붙어 있으면서 옷도 똑같이 입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사주 바꾸려고. 그러니까 생일도 그때 파티한 것도 그 작은 수영이가 제가 기억으로 5월달인가 6월달에 생일 파티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생일조차도 큰 수영이 생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둘의 삶을 사주를 바꾸려고. 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 근데 이게 믿고 자식으로 떠나서 작은 수영이가 일단은 사주를 뭐 아버님 말대로 바꿨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큰 수영이가 누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나도 모르겠고 참 나도 이 일 있고 나서 자기도 반신반의했대요. 자기 와이프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솔직히 안 믿기죠. 사람 사주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네. 운명을 바꾸는 건데 무슨 뭐 필터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안 믿었지만은 와이프가 워낙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생각이 든 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네. 큰 수영이한테.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사죄하려고. 그리고 이게 벌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 애가 사고 난 게 그래서 천벌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싶은데 이 두 부녀가 사라졌다고. 네. 혹시나 선생님 아실 수 있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단은 저도 학적 기록부에도 봐도 주소도 아버님 댁으로 돼 있고 연락도 저도 안 되는 상태라고 일단 제가 알아보겠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좀 한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애 사고 나서 이제 마음 좀 추스리고 한 이틀 뒤인가? 그 무속인 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이거. 네. 뭐 법적으로 처벌은 안 되겠지만은. 네.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무속인 그냥 엎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무속인 집에 갔더니 야반 도주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되게 큰 회사 회장님이다 보니까 그 사고 소식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무당 귀에 흘러 들어간 건지 야반 도주를 했대요. 해코지 당할까 봐. 가니까 빈집이더라고. 뭐 집기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진짜 빠르게 막 튄 흔적 있잖아요. 막 어질러져 있고. 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화풀이도 못하고 근데 애한테 사죄를 빌고 싶다. 만약에 연락이 되면 좀 선생님 정말 부탁드린다고. 나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 사정사정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기가. 저희 담임 선생님. 일단 걱정되잖아요. 자기 학급 학생인데 생사 여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찾다. 근데 주소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뭐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뭐 마땅한 직장이 있어서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딱 아이디어가 저희 담임선생님에 떠오른 게, 전 학교에 한번 물어볼까? 전에 다니던 학교? 하고 전화를 했대요. 사정 설명을 드렸대요. 뭐 무당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희 애가 교통사고 이후에 아버지랑 사라졌는데 혹시 뭐 주소 남은 거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전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여쭤봤더니 저희도 학교 기록부 보니까 그 집으로 돼 있대요. 작은 수영이지 주소가. 그래 막 쳤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더니 막 한 5분 정도 조용하더래요. 통화는 계속 되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렸더니 딸깍 이러면서 받으시더래요. 그 선생님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주소 하나 남아있다고. 뭐 어떻게 남아있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일단 주소가 남아있다니까 그 불러달라고. 갖고 막 불렀더니 우리 지역이더래요. 부산. 갖고 잘됐다 싶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날 바로 학교 마치자마자. 딱 갔더니 그냥 평범한 다세대주택이더래요. 딱 갔더니 1층은 빈집이고 2층에 사람이 사는 것 같더래요. 빨래 놀려져 있고. 예. 2층에 올라갔죠. 이 주소는 맞으니까. 갔더니 웬 아주머니 한 분?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시더래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설명을 드려대요. 내가 여기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저희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버지랑 없어졌다. 혹시 여기가 뭐 저희 전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주소가 여기로 돼 있다는데 뭐 혹시 아시냐고. 생김새를 설명을 해줬대요. 네. 큰 수영이 생김새를 막 설명해줬더니 곰곰이 이렇게 떠올리시다가 아주머니가 안다고. 그랬더니 혹시 이름이 김수영이 아닌가요? 이러더래요. 아시는 거잖아요. 혹시 아시냐고. 여기 살았냐고 수영이. 이랬더니 요 밑집에 살았다고. 빈집에. 밑집에 뭐 살았다고. 이러면 근데 빈집이던데. 그러니까 거기 당집 어젠가 갑자기 뭐 야반 도주를 했는지 없어졌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그 생활하는 일반 가정집이 아닌가 하니까 당집이었대요. 1층에 살았는데 무당집. 갖고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뭐 짐을 다 뺐더라고. 그날 밤인가 이러면서 막 뭐 용달차 오는 소리 들고 밤에 자는데 그 전날 밤에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밖에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밑에 내려가 보니까 빈집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집 딸내미래요. 수영이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막 하는 게 그 집에 무당집이었고 1층에 아주 여자 무당이었대요. 네. 그 집 딸내미래요. 큰 수영이가. 그리고 같이 사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자기 아버지 벤츠 끌고 같이 찾아왔대요. 남편이 되게 잘 사나 봐 이러시더래요. 왜냐면 외제차를 끌고 딸내미 데리고 엄마 보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집 뭐 용화무당이라더니 뭐 돈도 잘 벌어가지고 자기 남편 외제차도 끌리고 다니고 딸내미도 참 예쁘게 생겼던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 큰 수영이가 무당 딸이었나? 근데 학적 기록부에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근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이름 김수영 아니냐고. 그 아버지 벤츠 끌고 다니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선생님도 아시죠? 운전기사분이시니까 그 집 차가 벤츠인 거는 검은색 세단인 거는. 그러면 수영이네 아버지가 맞단 건데 수영이가 맞단 건데 어머니가 살아 계셨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빈집이잖아요. 혹시 어디로 간다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대요.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밤에 후다닥 가버려가지고 그건 나도 몰라 이러니까 뭐 선생님도 더 이상 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돌아오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작은 수영인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알아낸 거를 말씀드리려고. 저희 담임 선생님 이제 탁 전화를 드렸더니 수영인 아버지가 받으시더래요. 작은 수영인 아버지가.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이랬더니 이제 상황 설명을 다 하셨겠죠. 저희 담임 선생님. 했더니 막 얘기를 듣다가 우시더래요. 작은 수영이 아버지가. 아버님 진정하시라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아서 슬퍼서 우시나? 이런 생각에 이제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선생님 내가 미친 짓 했다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른 무당집에 찾아간 거예요. 내 딸이 언제 의식 깰까 싶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솔솔 도리도 없다고. 예.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자기 와이프는 반쯤 정신 나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무당집에 가서 진짜 좀 이렇게 말상대라도 하려고 자기 이렇게 화라도 풀 겸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처음 보는 분이니까 무당분한테 이제 내 딸 사주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고 나는 건 얘기 안 했대요. 네. 그래갖고 생년월일 불러봐라 이랬더니
생년월일을 불러줬대, 자기 딸. 그때 휙 보고, 떡떡떡떡 뭐 이렇게 보더니 종이 쪽지를 휙 던지더래요. 죽은 애 사주로 왜 가져와? 이러더래요. 호.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랬더니, 곧 죽을 애 아니야? 네 딸 사주 맞아? 이러더래요. 장난치는 거냐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이 설명을 드렸죠. 내 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의식불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 살기 힘들어. 이러더래요. 포기하라고. 아, 정말 안 됐지만, 어린애가 참 안 됐지만은, 안 됐어. 이러면서 포기하래요. 아, 아버님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아, 뭐 믿는 도 마음도 하고 막 하다가, 큰 수영이 사주도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생년월일을 둘이 바꾸려고 했으니까. 바꾼 사주니까. 그래서 큰 수영의 사주를 알아보려고 얘가 살아는 있나 싶어가지고, 큰 수영의 사주를 딱 보여줬더니, 탁 보시더니, 막 이렇게 이제 찾으시더니, 얘는 날 때부터 건강하고 복이 많고 대성할 팔자래요. 100세까지 살 팔자라고. 하고 이게 그 무당이 사주를 바꾸려고 멀쩡한 애를 데리고 온 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자기 딸은 다 죽었는데 얘는 대성할 사주라고 하고 뭐 믿진 않지만 한참 울고 있는데 그 무당분도 가만히 계시더래요. 안타까우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차 싶은 게 11년을 사주를 바꿔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영이 사주라고 내민 게 원래는 큰 수영이 사주인 거예요. 큰 수영이 사주라고 내민 게 작은 수영이 사주고.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러고 한참 우시다가 딱 그 무속인 분 보고 앞에 계신 분 보고 저 그 사주 잘못 불러드렸다고. 무슨 말이냐 무당분이 물으셨겠죠. 이제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전 무속인 분이 막 이런 나쁜 일이긴 하지만 용모를 각오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그 무속인 분한테. 저희 딸이랑 사주를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내가 잘못 알려줬다. 사주를 바꿔서 말해줬다. 우리 딸 사주랑 그 애 사주랑 그랬더니 네. 무속인 분이 진짜 쌍욕을 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뭐 그런 미친 게 다 있냐면서 하는 말이 지 딸 사주가 무당 그 딸 사주가 죽을 사주니까 때마침 나타난 그 사주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와. 네 딸 죽을 사주라고. 자기 딸이 죽을 사주인데 자기 딸 사주를 작은 소영이 이게 사주라고 하면서 바꾼 거예요. 야, 완전 밑장 빼겨버렸네, 이거. 밑장 빼기. 하고 아버님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몇 번을 되물어도 뭐 그 무속인 분은 뭐라 말할 그게 없죠. 그 무당이 자기 딸 사주랑 바꾼 거를 같다고. 네 딸 사주 원래 멀쩡했다고. 이거 100세까지 사는 명줄 되게 긴 사주래요. 뭘 하든 다 되고 잔병치레 한 번 없는 건강한 사주인데 이 건강한 사주를 얘가 사기를 친 거면은 왜 사기를 쳤겠냐고. 얘랑 아픈 애랑 이거랑 바꿨단 건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얘기한 걸 들었잖아요. 찾아가 보니까 무당집이더라. 무당집 딸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 이랬구나. 띵 하고 머리가 그냥 터지신 거예요. 아버님. 예. 완전 속아가지고 자기 딸 멀쩡한데 그 사주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이제 큰수영 어머님이 애를 낳았는데 자기 딸 사주가 11살에 객사할 팔자예요. 네. 무당이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딸 사주를 봤겠죠. 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단골이었던 작은 수영이네 부모님이 와가지고 저희 딸을 얼마 전에 낳았는데 우리 애 사주 좀 봐달라고. 봤더니 내 딸은 곧 11살이면 죽을 팔자인데 병치레 막 하다 죽을 팔자인데 얘는 잔병치레 하나 없고 돈복도 붙어있고 100세까지 살 팔자네. 욕심이 났겠죠. 예. 그러니까 순간 이제 사람이면 그랬으면 안 되는데 바꿔버린 거예요. 네. 네 딸 이거 죽을 사주다.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아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작은 수영이가 뇌사 판정이 돼가지고 장기 다 이제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전인 다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왜냐면 저희는 그때 이후로는 그 얘기를 입 밖에도 안 꺼내셨거든요. 저희 다인 선생님한테. 애들 충격받을까봐 아마 안 꺼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생 못 잊을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재한테 야, 참 별의별로 그거 근데 저희 아재도 솔직히 안 믿죠. 저도 그런 거 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벌어질 일이어서 그렇게 벌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사주가 바뀌어서 그게 된 건지. 그래서 이 부녀가 도망을 간 건지 일이 다 성공되고 나서 사주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도망을 간 건지. 그리고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자전거 타러 갔을 때 한 얘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예.
큰 수영이가 한 말이 저한테 살려면 뭔들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똘비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명절 그때 밤에 이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네. 전화를 해가지고 너 수영이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왜 꺼내냐고 하고, 아니 내가 뭐 들은 게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저희 아재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해줬더니 얘가 그 수영이 얘기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얘가 어릴 때 첫사랑이니까 작은 네. 수영이가 그래서 마음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도 큰 수영을 좋아했대요. 네. 근데 얘가 했던 행동은 작은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큰 수영이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은 작은 수영이랑 얘가 친하게 지내면서 큰 수영이한테 야 너 얘랑 놀지 마. 야 너 얘한테 붙지 마고 작은 수영이한테도 야 쟤랑 멀리하라고. 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서로 멀어지게 하려고. 되게 미워한 걸로 전 기억에 났는데 너 작은 수영이 좋아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귀신 본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알렸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말을 못했던데 지금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얘 둘이 처음 올 때부터 작은 수영이한테 귀신인 것 같은데 자기는 살면서 생전 처음 보는 귀신이었다. 이게 원래 형체가 있어야 되는데 까만 연기처럼 등 뒤에 두 개가 매달려 있더래요. 풍선 매달아 놓은 것처럼. 얘는 처음 보는 귀신이야. 귀신인 것 같긴 한데 저게 뭐야? 이러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 매달린 것들이 맨 처음 귀신인지도 몰랐대요. 뭔가 이상한 형상이 있는 건 같은데 저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학교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조용하잖아요. 선생님만 말하고. 근데 그 두 형체가 둘이서 중얼중얼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속닥속닥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조용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들리더래요. 근데 한참이 지나고 얘네가 사고 터지기 한 일주일? 뭐 얼마 전부터 점점점 소리가 커지는데 그 두 형체가 소리가 커지는데 말이 들리더래요. 그 말이 뭔지 들어보니까 서로 싸우더래요. 말싸움을. 야 87년생 뭐 6월달 김수영 얘 맞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형체가 얘기를 하니까 걔가 또 맞다고 얘 맞다고 대답을 하고. 예. 하고 또 막 조용하다가 얘가 87년생 6월달 김수영이라고? 막 이러다가 막 서로 막 말싸움을 하더래요. 한 명은 야 이거 맞냐고 확인하고 한 명은 맞다고 확신하고 막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가만히 또 조용해지더니 그 큰 수영이가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작은 수영이 옆에. 큰 수영을 딱 보면서 얘도 김수영이네? 이러더래요. 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 아니야 얘라니까 이러면서 막 또 싸우더래요. 둘 중에 한 명 맞다고. 막 싸우다가 얘가 이제 계속 듣고 있었잖아, 똘비가. 근데 결국에 결론 내린 게 그 둘이가 막 싸다. 됐다고 둘 다 데려가자고.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맞다고 계속 확신하던 애가 그냥 그럴까? 둘 다 데려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둘 다 데려가면 맞겠지 이러더래요. 얘가 한참 지 혼자 듣고 있으니까 뻥져 있었대요 이렇게. 아니 저 귀신들은 뭔데 사람을 데려가니 많이 이 난리를 치고 둘이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 형체도 없고 연기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형상이 조용하다가 둘이서 갑자기 한 목소리로 야 이러더래요. 왠지 느낌이 나를 부르나? 이런 느낌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아무 눈도 안 달리고 그냥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 건데 형상인데.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약간 휙 이러더니 야 넌 누구 같아? 이러더래요. 똘을 보고. 예. 87년생 6월생 김수영 누구야? 이러더래요. 근데 이게 얘가 원래 귀신이 이렇게 말을 걸고 하면 얘는 안 보거든요. 절대. 네. 네.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팔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손이 쭉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작은 수영이를 가르쳤대요. 왜냐면은 6월생인 거 알잖아요. 좀 있으면 생일이니까. 6월생 김수영 누구야 이러니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손 덜덜 떨면서 작은 수영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조용하더래요. 두 형제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 이러니까 슥 손이 내려가더래요. 그냥 힘이 털썩 풀린 것처럼. 그리고 슥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 형제 두 명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된 행동을 했나? 어린 마음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지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수영이한테 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큰 수영이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얘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귀신 붙었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 둘 다 데려가려고 한다. 근데 작은 수영이한테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일부러 되게 차갑게 대하고 큰 수영이를
둘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작은 수영이랑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한 것도 혹시나 나 때문에 얘가 해코지 당할까봐. 내가 이거 손가락 가리킨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좀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내가 그때 손가락질 한번 잘못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얘는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얘는. 그 생각도 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그때 그 20살 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 처음 들을 때도 맨 처음에 안 한다 했거든요. 수영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내가 아재한테 들은 게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그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맞네요. 예. 아,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아재분의 동기분이 그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겪은 일을 아재분에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시고, 그거의 자세한 내막을 객강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네. 하시는 거겠네요. 저희 아재한테 다 들었어요. 야, 그때 동기 모임 때 뭐 몇 해 전에 들었다 얘기는 안 하시는데 너 무슨 초등학교 나왔지? 이러고 제가 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혹시 무슨 선생님 아냐? 그리고 이제 수영이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더라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자기 동기래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 모임 때 술 한잔 하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일이 있다고 교편 내려놔도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래요. 그때 들은 얘기래요. 자, 일단은 객강남님, 예, 숨 좀 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진짜 객강남님의 이야기는요, 반전이 여러 개인데 그 반전이 다 맞아 떨어져. 그게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진짜로 이 떡밥이 쫙 뿌려져요. 쫙 뿌려지는데 그게 다 회수가 되는데 그 회수되는 횟수가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와, 이게 머리에 땅땅땅땅 맞으면서 마지막에 뒤통수 빵 한 대 맞는데, 야, 이게 객강남님의 매력이고 객강남님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끝까지 들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고 레전드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객강남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정말 우리 지금 실시간 반응도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 한국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댓글을 꼭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